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을지요.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종목 분석 나눠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최진욱 영앤리서치본부장,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덕호 대표님은 그 영화 매트리스 복장 같은 느낌. 예, 멋있습니다. 네. 시장에 빨간 약, 파란 약을 좀 가져오려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대표님도 가죽 치마를 입고 오셨어요 오늘. 아유, 원치 않게. 원치 않았습니까? 의도치 예. 않게 이렇게 커플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위아래로.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 대표님 표정 좀 풀어주세요. 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세 분은 사실 종목 분석을 오늘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의상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을지요? 수급 로드맵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은 LG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기로 끝나는 로드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는 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이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진욱 본부장의 노란색 말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려굴려 주사위. 자, 오늘 소개될 첫 번째 종목 숫자는 2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네, YC로 가는군요. 자, YC, 일단 오늘 장에서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좀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꽤 강한 흐름, 어제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보합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지금 수급을 놓고 보니까 수급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월봉상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금융투자 쪽과 기관 쪽에 지금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가 플레이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수급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AI 쪽의 인프라 쪽이 이제는 학습 단계를 넘어서서 추론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산 수요가 많아질 텐데, 그에 있어서 일단 이제 고속 메모리 테스터의 검사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불량품이 이제 중간중간에 섞여 있을 겁니다. 그 불량품을 걸러낼 수 있는 그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의 테스트를 고속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소부장단에서의 좀 장비단까지도 일단은 지금은 반사이익이 충분히 지금 기대감에 좀 엮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 쪽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검사 장비 업체들은 올해는 아마 좀 반사이익을 계속해서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좀 패키징이랑 테스트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지금 4분기 기점부터 놓고 보았을 때는 실적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단도 여전히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좀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수백억 원 규모의 좀 공급 계약까지도 반복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계약까지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의 발주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이 수요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규 고객사까지도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다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월봉상에 일단은 쌍봉을 좀 그려주고 윗꼬리 좀 살짝 남기고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은 리테일 투자자 쪽에 좀 수급이 만약에 좀 약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꺾일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검사 장비의 강자로 불리는 YC인데 일단 오늘 장만 두고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걱정이라면 걱정일 수 있겠는데 수급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매수를 해볼까요? 관망을 해볼까요? 일단 저는 관망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앞전에 2024년 4월 달부터 좀 치고 올라왔던 부분들의 거래 대금들에 비하면은 좀 한없이 부족하게 좀 대금을 치고 올려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강한 수급, 이제 결국에는 매도 물량이 없이 거의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제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었던 장기 홀딩자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이 어디서 이제는
쏟아질지를 조금씩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지금이 저항대, 여기 심리적인 구간대를 만약에 22,000원대를 돌파를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간 좀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기 홀딩자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눌릴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저는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일단은 좀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관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은 좋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좀 조정을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에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YC 만나봤고요. 자, 다음은 이지은 대표의 초록색 말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우리 시청자분이 바라는 대로 이런 종목들이 나올죠.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오, 4칸이면요. 하이브가 당첨이 됐습니다. 자, 하이브. 모멘텀이라고 하면 또 BTS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호재인데 이걸로 과연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엔 이미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판매되는 굿즈라든지 그리고 티켓 판매 가격이 공연 지역마다 다 다르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수익성적인 부분들이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이 좀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간봉 같은 경우에도 응원봉이죠. 네, 가격을 보면 한국에서는 응원봉 크랩 뭐 파츠 구입을 하면 8만 원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북미 쪽과 일본 이쪽에서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보통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응원본을 하나씩 다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가격에 대한 굿즈 판매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응원봉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판매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티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연이 최대 85회까지 추가적으로 공연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추정치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더 올라갈 거라고 보이고요. 요즘 저연차 그룹들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데 캐치아이가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들려오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캐치아이 다음 이제 연계된 또 다음 미국 걸그룹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틴계 그룹인 산토스라는 그룹도 남자 보이 그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고연차와 저연차의 이런 콜라보가 앞으로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세 자체도 시장 변동성 그리고 지금 다른 엔터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 20일 날 아리랑이라는 그 앨범이 나오고 나서 21일에 무료로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는데 26만 명이 모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연에 대한 부분을 26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위버스까지도 또 수익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브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을 안고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TS가 돌아와서 보여줄 활약들 상당히 기대가 많은데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봐도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물론 다 같이 엔터주가 강하게 올라갈 때 그 힘이 더 세어지기는 하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다른 엔터주들이랑 이렇게 차별화된 기술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하이브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된 주가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다른 엔터주들도 좀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방에 대한 부분은 2021년 연말쯤에 11월 달에 42만 1,500원의 주가를 좀 보여줬는데 그 가격 라인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온 BTS를 봤을 때 이 가격 라인 이상까지도 저는 좀 도달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증권사에서도 뭐 43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43만 원의 목표 주가까지는 큰 비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끌고 가셔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김덕호 대표의 빨간색 말을 움직여볼 차례입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이 소개될지요? 굴려 주사위. 자, 숫자가 단번에 6칸 전진합니다. 6칸 어디로 갑니까? 자, HD 현대일렉트릭으로 갑니다. 어제 분기 최고 실적 발표하면서 두 자릿수 상승이 됐고요. 앞서서 YC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앞에서 초반에는 분위기 좀 이어가나 싶었는데 결국 시장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일단은 오늘 보합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AI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LS 그룹처럼 우리가 이제 뭐 전선주 주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뭐 효성중공업이나 아니면 뭐 산일전기 이렇게 이제 전력 기기 쪽, 설비 쪽을 보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는 원인은 뭐냐면은 실적 기대감에 대한 어떤 뭐 우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실 거는, 그럼 이제 전력주들이 그럼 이제 여기서 주가가 계속 이제 답보 상태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신고가 달성을 할 것이냐인데, 저는 오히려 신고가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졌던 이 실적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북미양 수출이 사실은 이제 실적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많이 이끌어갔죠.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뭐 93%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은 뭐 효성중공업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전력기기, 그러니까 우리 빅3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이 세 그룹이 이제 실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을 비교를 해봤는데, 매출이 이제 17%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52% 성장했습니다. 단연 1등이 이제 효성중공업이었는데 한 102%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다는 거에 비하면은 뭐 그래도 여전히 현대일렉트릭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사실은 뭐 AI 관련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뭐 우리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파운드리 기업들, 그리고 전력설비 기업들이 지금 같이 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은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너무 좀 거품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반면에, 다시 지금은 AI 투자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실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재무적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투자 매력도를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 여전히 저는 앞으로 갈 길 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뭐 짓는다 진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짓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직 그 안에 칩도 못 들어갔고요. 건물도 지금 못 올라갔습니다. 건물 짓고 칩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콘센트 꽂습니다. 네, 콘센트 꽂고 변압기 돌려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노후 설비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계속 연결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2030년까지 쭉 이어져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는 100만 원 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요. 증권사들 목표 주가 보면은 105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우선은 100만 원 정도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덕호 대표는 지금 이 타점에서 HD 현대일렉트릭 매수입니까? 관망입니까? 매수입니다. 여전히 저는 올해 수주 목표들 잘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6조 1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수주 목표를 좀 향상을 시켰고요. 매출 목표 또한 이제 12%가량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이제 미국 엘레바마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을 경우를 산정했을 때 오히려 내년 그리고 이듬해까지의 성장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저압 차단기까지도 지금 공략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관련주 하면은 뭐 효성중공업을 좀 많이 떠올리셨을 텐데, 현대일렉트릭도 뭐 충분히 잘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현대중공업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제 200만 원 넘으잖아요, 그렇죠? 230만 원, 4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요? 저도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지금 이제 한 240만 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반면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일단 반값이죠. 네, 주가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면에 이제 PBR 지수에 대비했을 때, PER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금 내가 효성중공업을 좀 못 잡았었다, 아쉬움이 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현대일렉트릭으로 대신해서 투자하셔도 뭐 아쉬움 없지 않겠는가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을 움직여 볼 차례입니다. 최진욱 본부장의 노란색 말 다시 출발할 텐데요. 이번에는 몇 칸 전진할지요? 굴려 주사위. 자, 거의 겹칠 수도 있겠는데요. 숫자는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아하. 호텔 신라로 갑니다.
최근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쪽 섹터에 대해서 여기 너무 잘 가는 거 아니야?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역시도 쌍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6%대 상승도 나왔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를 일단은 좀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일단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면세점 쪽에 좀 적자폭이 살짝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뭐 투신, 메이저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적인 사거리 넘게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360T,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의 면세 기업이죠. 한 7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 한 44% 정도를 이번에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불안전한 사업에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지분을 전량적으로 매각을 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재무구조 개선 혹은 경영 효율화 그리고 기존의 호텔신라가 잘하고 있던 사업에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호텔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랑 굉장히 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실적이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호텔 사업부 쪽에 조금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면세보다는 좀 호텔 쪽에 대한 사업의 기대감이 강하게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올해는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방한 수요 확대에 따라 가지고 서울과 그리고 스테이 중심으로 지금 ADR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작년부터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내국인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호텔 실적이 모두 골고루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면세까지도 지금 적자폭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다시 한번 더 흑자로 금방 전환이 될 가능성 여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막 주가가 저가권에서 막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가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 유통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 심리도도 굉장히 좀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여파까지도 지금 심리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신라 모노그램이라든지 베트남 하노이 모노그램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경영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초점에 대한 베이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우리가 겪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코로나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이런 관세 이슈 같은 것들도 추가되면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사업을 똑같이 했다가는 수익성이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나타나고 있듯이 수익성 개선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도 면세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줄면서 주가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타이밍은 좀 온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올라타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제 미국 면세 사업이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좀 욕심을 가지고 7년간 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지분을 좀 전량 매각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기업이 확실하게 지금 뭔가를 다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호텔 쪽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키워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추세가 지금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준 상황으로 저는 체크를 하고 있고 거래 대금까지 같이 좀 동반적으로 터져준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눌렸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일단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지금 관점에서 볼 때는 호텔신라는 매수가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초록색 말이죠. 이지은 대표의 지금 하이브에 놓여져 있는 말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지요?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자, 4칸 전진하면 LG 이노텍으로 가는군요. 자, LG 이노텍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 공급을 추진한다. 이거 100만 대 이상 판다는데 그러면은 떠오르는 곳이 딱 한 곳 있거든요. 거기 맞나요? 어떻습니까?
맞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눈 관련돼서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제 이슈도 나왔다라는 거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은 그동안 카메라 모듈을 앞세웠던 강화솔루션 쪽으로 좀 집중된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항상 LG 이노텍에는 이제 애플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로봇에 대한 눈 모멘텀이라든지 그러면 휴머노이드에 대한 모멘텀,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 부분에 대한 매출이 눈에 띄게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의 기판 관련된 패키지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매출이 지금 반도체 호황에 따라 이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계속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광학 솔루션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던 부분들이 좀 분산되는 효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는 더 부각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회사 자체의 분위기도 이쪽으로 더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LG 그러니까 애플 관련돼서도 여전히 폴더블 관련된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항상 더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반도체 호황 랠리에 같이 편승해 가고 또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의 재료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LG 이노텍이 추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을 더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조용히 LG 그룹주들의 추세 자체가 살짝씩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그나마 조금은 좀 추세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LG전자도 지금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상방으로 좀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LG도 조용히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만큼 이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이런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LG 이노텍은 지금 구간에서 신성장 동력들에 따른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 7% 정도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렸고 그런데 결국 마감이 한 2~3% 정도 수준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오늘의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은 기다려봐야 할지 고민이 되거든요. 네, 일단 LG 이노텍은 약간은 저도 관망을 드리는데 긍정적인 시각을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예.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의 수급들이 이제 좀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가는 종목이 더 추세를 붙어서 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항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가격 라인은 26만 원대 라인인데요. 물론 나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보고 모아가는 전략을 보겠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은 가능하겠지만 기회 비용, 시간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26만 원의 가격 라인이 돌파됐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의 빨간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요 숫자가 3이 나왔습니다. 3칸 전진하면 이마트로 가겠네요. 자, 이마트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쿠팡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사수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역시나 새벽 배송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렇죠. 일단 뭐 쿠팡이 사실은 이제 새벽 배송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이다 보니까 뭐 국내 많은 이제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눈에 불을 켜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뭐 작년에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새벽 배송을 하고 싶어하는 배달 기사들과 반했을 때는 뭐 민노총이라든가 한노총에서는 뭐 새벽 배송이 굉장히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뭐 다른 기업들은 새벽 배송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마당인데 왜 이걸 막느냐 이런 식으로 좀 인식도 많았었고 실제 배달 기사들도 여기에 대한 반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노총 입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더라는 식으로 결국에는 무마하려다가 결국엔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시장은 누군가가 또 대체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 한 해 이마트 같은 기업들 특히나 이제 공룡 유통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정부 정책 자원에서는 굉장히 좀 소외가 됐던 이 기업들이 다시 거론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쿠팡이 컸던 원인이 사실은 이런 대형 유통사들을 막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이 빈틈 시장을 노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대형 시장
시장이 지방에 들어서게 되면 뭐 지역 상권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전북 익산인가요? 거기서 이마트 들어설 때도 이거 들어서면 안 된다라고 막아버린 바람에 전주에 못 들어서고 익산에 들어서니까 전주 시민들이 다 익산으로 가서 외부 소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성가들이 역의 소비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역 상권이 죽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쿠팡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뭐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마트의 어떤 실적 감소세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래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관세 영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직소싱, 즉 그러니까 현지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아이템들을 직접 선별해서 마트에다가 이제 선별을 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게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짭짤하게 잘 올려줬던 것이 특징이고요. 지금 이마트가 이제 강세가 나오는 원인은 이처럼 이제 반쿠팡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명절 전 내수 소비 심리에 대한 회복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뭐 설탕, 밀가루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담합행위 관련해서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연휴 기간 넘어서서 이제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덩달아서 이제 내수 소비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유통 부분에서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역차별을 좀 받아왔던 대형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다시 새벽 배송을 허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접근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는 좀 쪼들려 있는 정책적으로는 좀 질타를 받으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매출을 만들었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오히려 본격적으로 어깨 펴고 떳떳하게 새벽에도 영업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법제화 얘기가 뭐 거듭될수록 아무래도 시선은 몰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때마다 그만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이겠습니다. 자, 오늘 장만 두고 본다 그러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매수해볼까요? 아니면 관망해볼까요? 저는 일단 보통 추세 매매를 잘 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일단 관명 의견을 먼저 드릴 텐데요. 만약 추세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일단 목표 주가 13만 원을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다만 준비하실 때 일단 이마트와 같은 이제 대형 유통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물류 유통과 관련된 뭐 택배사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 관련 기업들도 계속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마트가 그 동안에는 좀 질타를 많이 받아왔다 보니까 좀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좀 추세가 많이 몰리지 않았나라고 판단하면서 일단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026년을 넘어서 2027년까지도 중국의 알리, 테무, 쉬인과 같은 이제 대형 중국의 물류 기업들도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의 점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마트와 같은 기업들은 현지에 갖고 있는 거대 매장들이 또 오프라인 매장으로서의 굉장히 중점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PB 상품들 그리고 이제 쓱닷컴의 매출 효과 확대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 매수를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을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매수 기회도 될 수도 있겠지만 김덕호 대표의 스타일상에서는 일단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 관망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최 본부장님. 네. 예, 저희 사실 오늘 이제 방송이 명절 전에 마지막 한 주잖아요. 네네. 명절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명절 계획이요? 예, 명절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고향 내려가야죠. 아, 고향 가십니까? 네. 다녀오십니까? 가면 이제 또 덕담도 나누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좀 덕담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길게 하는 거는 사실상 방송 시간상 부족하니까 주사위를 약간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굴려주시면 어떨까? 제가 말하면서도 예, 약간은 좀 구차하긴 한데 네. 자, 한번 주사위를 복을 담아서 열심히 굴려주시죠. 복을 담아서요? 예, 복을 담아서 우리 굴려- 시청자분들께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로 굴려 주사위. 좋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자, 숫자는 5가 나왔고요. 5칸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잘 가는 도중에 뭔가 실적 발표 즈음부터 해서 살짝은 기세가 꺾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일단은 좀 하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일단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영업적으로 좀 추가 성과금, 일회성 비용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을 한 부분들이죠. 그게 일단 좀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주된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외를 하고서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마진은 오히려 좀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 부분이라든지 조선 부분 쪽에 대한 부분들은 매출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20% 넘게. 그렇다라는 것은 오히려 일회성 비용을 제외를 하고서는 전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지는 부분이다라는 시각이 저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여전히 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우호적인 수준은 저는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조 생산성 개선 흐름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올해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간 좀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들이 저마진 LNG선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수익성에 대한 구조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었었죠. 근데 이 저마진에 대한 부분들의 LNG선을 좀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고 고성가 비중의 조금 더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성 구조를 지금 바꾸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에 따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한 성장성, 이 모멘텀이 조금 더 발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역시도 이제 고성가 그리고 고부가 선정 중심으로 좀 수주 잔고 역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LNG선 재개 효과도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도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늘림이 나오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이제 추세가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조선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얼핏 알 것 같은데 증권사들의 분석들은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내려잡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조선업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최 본부장님은 매수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일단 매수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은 워낙 이제 모멘텀이나 수익성 구조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024년도부터 저점부터 계속해서 끌어올려왔던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왔던 구간들이 거진 다 6개월 선 부근 때까지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많이 들어와 줬거든요. 지금 대부분 사이클이 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근데 지금 딱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이 이격도로 지금 딱 120선까지 지금 조정이 딱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등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구간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저는 뭐 HD현대중공업을 사실 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D현대중공업은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대표님인데 이렇게 칭찬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께 출연자분들께 이렇게 주사위를 굴리라고 할 때마다 칭찬들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좀 약간의 눈치가 보이긴 하거든요. 우리 출연자분들한테 칭찬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운 내서 더 시킬 수 있게. 자, 이 대표님은 명절 때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저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장이 안 열리는 날이 그나마 좀 편한가요? 네,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좀 편하시고 좋습니다. 편한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복을 드리는 주사위 굴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매주 발전하는 주사위 굴리기 실력입니다. 자, 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도 크게 나왔습니다. 6칸 전진하면요. 정이 넘치는 오리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 새해 들어서 야금야금 천천히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조용히 음식료 섹터 안에서 오리온이 좀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양식품도 좀 올라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음식료 섹터 종목들이 한 3%, 4% 정도는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도 오리온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부분, 결국 해외 쪽의 법인이 상당히 매출이 좀 좋았는데요. 러시아에서 이제 초코파이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초코파이도 라인업을 다각화를 했고, 그 인기
복귀에 대한 효과가 실적으로 돌아왔고 또 인도라든지 신흥시장 쪽에서의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럽이라든지 계속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도 원재료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고요. 생산 시절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증설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매출 캐파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오리온이 좀 조용조용 시세 흐름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리가켄 바이오에 투자를 했었던 부분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기는 하지만 본업인 이 음식료 쪽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조차도 아킬레스건으로 보기보다는 좀 투자 성과에 대해서 ADC 쪽으로의 모멘텀은 없는 거는 아니고 또 리가켄 바이오도 또 새로운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 음식료 섹터는 전반적으로 조용조용히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어서 요즘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음식료 섹터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는 쪽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가캠 투자를 순간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예, 자 오리온 일단 작년 5월에 전고점 부근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기회 삼아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요? 네, 솔직히 저는 추가 시세는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고점을 단숨에 돌파를 잘 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점 돌파를 시도했고 최근에도 12만 5천 원 이상의 가격 라인까지도 도달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른 시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이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터져준 모습이 아직까지는 아니라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관망을 하시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음식료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힘을 받고 간다라고 했을 때 조정 나온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장은 관망, 하지만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덕호 대표 차례입니다. 김 대표님은 명절 때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가족분들하고 제가 같이 이제 뭐 시간 보내면서 뭐 술 한잔 하고 뭐 이렇게 오랜만에 얘기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오늘 의상을 보고 이런 또 주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또 매트릭스 생각난다는 얘기도 앞서서 드렸었는데 매트릭스 버전의 굴려 주사위를 한번 해달라라는 요청이신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저희는 어떻게 좀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뭐 출연료가 아깝지 않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분인 줄 몰랐습니다. 자, 주사위 굴러갑니다. 자, 주사위는 숫자가 하나만 전진을 하게 되겠군요. 자, 한 칸 전진하면요. LG CNS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주가 7만 원 선을 두고 위로 아래로 계속 출렁이고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네, 일단 뭐 LG CNS가 사실은 뭐 오늘이 이제 딱 상장한 지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250일 딱 찍힙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구주 매출이 구주 모집이 한 50% 섞여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아마 LG CNS가 이제 그동안 이제 기관들이 좀 이렇게 팔고 나오는 모습들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작년 10월 11월 이때는 블록딜도 한번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LG CNS 그냥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원인도 그만큼 이제 기관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걸 보고 나니까 괜찮겠구나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매출보다는 사실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어요. 한 2% 정도 늘었습니다는 영업이익이 이제 8% 가량 늘어나게 됐는데 이때 이제 AX 부분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도 좀 기대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LG CNS가 지금 피리우사 AI와 함께 지금 NPU 기반의 이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NPU를 지금 정부 데이터에다가 지금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걸 좀 주목해 보신다라면은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시지 않나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피리우사 관련주로 좀 먹기다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종목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엮인 종목들 다른 종목들 보면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꽤 많이 급등한 종목들 피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이 LG CNS는 그만큼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당장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실지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거론됐습니다. 뭐 토마토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뭐 지분 투자 관련해서 뭐 이력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LG 시네스 여전히 저는 지금도 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픈 AI의 공식 파트너로 이제 계약이 되게 되면서 삼성 SDS 우리 이제 송덕삼과 같이 또 양강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 삼성 SDS 그리고 이제 LG 시네스 두 개 종목을 같이 나누어서 양분해서 가져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LG 시네스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원인도 뭐냐면은 이번에 소버린 AI의 이 LG AI 연구소가 이제 1차 합격이 되겠는데 LG AI 연구소 그룹이 만든 컨소시엄의 특징은 뭐냐면 LG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다 한 바구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데이터가 만약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소버린 AI로 채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데이터를 누가 관리를 하겠느냐? 결국은 LG 시네스가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피지컬 AI 부분들도 계속 이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퓨처 로보틱스 랩을 지난 6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강화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는 로봇 분야까지도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하겠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연중에 78,000원 이상 돌파까지도 충분히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LG CNS는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배 주사위, 하트 주사위, 매트릭스 주사위까지 총 출동한 하루였는데 명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